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고 왁스 트리플 X라는 왁스 브랜드의 수석 강사를 맡고 있는 신승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미용인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동북아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술력이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의 센스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헤어, 피부, 반영구 화장 등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 미용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종종 해외 출장을 나가곤 하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 미용인들의 대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례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왁싱을 하더라도 한국 왁싱 기술자들의 시술 금액은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사람들 역시 높은 가격임에도 한국인 기술자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겠죠. 매년 미용 박람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 직접 박람회에 와서 보시면 외국 바이어들이나 손님들의 관심이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미용 박람회의 규모가 세계적인 박람회만큼 이제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KBT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트렌드 리더 KBT의 시장에서 어떻게 왁싱샵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까 해요. 특히 피부 분야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는데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 시장의 매출이 약 5억 달러였는데 2025년까지 매년 약 12%의 성장률을 예상한다는 한 리서치 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었어요. 체형 관리, 피부 관리 등 미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피부 미용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근 5에서 한 6년 정도 피부 미용 시장이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홈케어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고 또 이에 맞춰 정말 다양한 피부 케어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중 우리나라 피부 시장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제모 시장이에요. 이 제모라는 미용으로 생각해 봤을 땐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모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옛날에 한증막이란 곳을 아시나요? 한증막에 가면 실면도를 하시던 이모님들이 계셨어요. 주로 남탕보다는 여탕에 계시던 분들이었고 지금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모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한증막에선 이모님들이 실면도를 하면서 우리 할머님과 어머님들의 피부 관리를 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면도를 받게 되면 피부에 잔털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광이 나고 매끄러워지면서 여자분들은 화장이 잘 받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실면도를 받곤 했어요. 지금은 한증막이라는 공간보다는 찜질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또 서비스업의 세분화와 전문성의 강조로 피부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만이 손님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줄 수 있다 보니 찜질방 내에 샵인샵으로 피부 관리 샵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있는 미용샵들을 보면 왁싱이나 마사지, 테라피 등 예전과 명칭은 달라졌지만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예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실면도라는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실면도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왁싱이라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죠. 자, 이쯤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왜 털을 뽑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털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 자라는 것인데 통증을 참아가며 뽑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털을 뽑는 행위로 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왁싱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왁싱을 받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미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왁싱은 단순히 털을 뽑기만 하는 미용이 아니라 피부의 다양한 스킬 그리고 여러 제품들과 접목해서 새로운 피부 관리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왁싱 전문샵은 왁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용 기술과의 콜라보라든지 피부 관리 제품들의 판매와 연계되어서 왁싱 외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기술이기도 해요. 또 왁싱을 받은 고객들은 평균 4주에서 6주 사이에 주기적으로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즘 본인을 꾸민다는 소위 그루밍족이라고 불리는 남성 고객들의 증가로
여성 시장뿐만이 아니라 남성 시장들의 유입으로 시장이 커지고 고객층이 다양해졌어요. 더불어 시간 대비 높은 서비스 비용과 서비스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걸 감안하면 수익성 또한 다른 미용들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항상 수강생들에게 얘기해요. 이런 좋은 왁싱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자가 되려면 어설프게 배워서 대충 창업하지 말고 제대로 배우고 준비해서 작더라도 알차게 창업하라고. 자,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왁싱샵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겠죠. 자, 내가 왁싱샵을 창업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왁싱샵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끝내고 하나 시작하고 이거 끝내고 저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창업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를 준비하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같이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유동인구, 또 지리적 특성, 또 본인의 자본금 등을 고려해서 창업 위치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평소에 이동하면서 주변 상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 관심도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알아보는 것만큼 더 좋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사람들의 나이대나 결혼 유무, 근처 상권은 어떤지,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곳이 붐비기 시작하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모이다 보면 내 손님층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를 분석할 수도 있고 내 업종과 상권이 어울릴 만한 곳이 어딘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잘 보이는 곳, 인테리어가 깔끔한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르다 보면 당연히 보증금과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초보 창업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과 고정비를 책정해서 고려해야 돼요. 왁싱은 최소 10평에서 15평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왁싱의 특성상 지나가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예약을 통해 유입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1층에 위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3층 이상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 나이별, 성별에 따른 이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알아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똑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면 창업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운영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별 관련 부처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에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왁싱을 배우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격증학원은 이제 어떤 곳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현재 미용 국가 자격증 학원은 대략 두 가지 방식의 학원들이 있어요. 하나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든지 하나는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는 속성반 학원. 두 가지 모두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형 학원을 선호하지만 수업이 여러 명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세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무조건 대형 학원만을 선호하기보다 다양한 학원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속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2대1이나 4대1로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강사에게 세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집중력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국가 자격증 학원은 내가 얼마나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학원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하루빨리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왁싱도 배웠고 피부 자격증도 취득을 했다면 이제 슬슬 내 샵을 계약하고 집기류, 또 인테리어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서 창업 위치를 조사하고 미리 알아보았다면 아마 남들보다 빠르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왁싱과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입지를 찾고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창업에 필요한 집기류와 왁스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무조건 저렴하고 싸게 준비하기보단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우선 집기류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시술에 필요한 시술용 베드, 그리고 왁스나 워머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외건, 그 외에 조명이나 의자 뭐 등등 왁싱에 필요한 부자재들을 준비하는 데는 한 200~300만 원 안쪽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휘황찬란한 아이템이나 소품, 집기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투자금은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대신 재료 세팅에는 금액을 아끼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료 세팅이란 결국 왁스의 브랜드를 어떤 걸 선택하냐를 말하는 건데, 결국 왁스의 품질에 따라 재료 세팅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왁스를 선택하기보다 성분이나 이제 브랜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창업 준비하면서 엄청 바쁘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어요.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창업은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장이 운영, 홍보, 영업, 판매, 기술 모두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왁싱 창업을 마음먹고 있다면 지금부터 딱 6개월 정도 끝까지 정말 해본다는 생각으로 창업 위치 조사, 또 기술 공부, 자격증 공부, 마케팅 준비까지 시간을 쪼개서 다 준비하셔야 돼요.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 미용샵 운영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다니는 거 보면서 아, 역시 회사보단 창업이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은 정말 피땀 흘렸던 준비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왁싱 창업은 힘들고 또 준비 과정도 너무 고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에 맞는 결과물이 생길 거예요. 그게 자영업의 매력이고 장점이니까요. 자, 미용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주분들의 멋진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왁스트리플렉스 수석 트레이너 신승균 강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